자, 안녕하세요. 박수영 교수입니다. 자, 내일 드디어 서류 합격 발표를 하네요. 그쵸? 자, 그러면 발표가 나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합격 후 발표를 하잖아요. 아침에 보통 뜨거든요. 한 10시 이내에는 뜨는 것 같아요. 뜨면은 바로 반드시 캡처를 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합격한 사진 있잖아요. 뭐 어떤 방식이든 꼭 뭐 온라인은 핸드폰으로 보시면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고 PC로 하면 찍어가지고 꼭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없으면은 저희가 향후에도 그 뭐 면접이라든가 뭐 이런 대상자를 뽑을 때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면제이신 분들도 보내주셔야 돼요. 서류 면제로 합격을 하신 분도 있죠. 그런 분들도 반드시 보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그 면접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내주셔야 돼요. 꼭. 자, 그 다음에 평균 1일 합격을 했잖아요.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합격 쉽지 게 아니에요. 자소서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소서 5배 주기 때문에 거의 굉장히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생긴 거야. 나한테는 진짜 좀만 공부하면 되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여기 이 말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솔직히라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미친 듯이 공부해야죠. 진짜 이거는 멈추면 안 돼요. 달리는 기차 이제는 뭐 한 500km로 달려야 돼요. 500km로.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17일 전까지 그냥 미친 듯이 달려야 돼요. 16일은 좀 일찍 자도 됩니다. 근데 17일까지는 뭐 좀 정신이 약간 정신까지는 아니고 몸이 조금 피폐해져도 괜찮아요. 17일 피폐해졌다고 안 죽어 사람.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아셨죠? 이제 500km로 달린다. 지금까지 뭐 솔직히 약간 좀 한 200km 달리다가 막 속도가 좀 꺾였잖아요. 솔직히 그죠? 한 달간 약간 꺾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돼? 딱 합격을 하면 연료를 딱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달려줘야죠. 무조건 달려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일단 1일 6시간이라고 썼지만 최소입니다. 이건 직장인 기준이에요. 수험생은 어떻게 해야 돼? 10시간이 뭐야? 15시간. 제 영상 찍은 거 있죠? 그거 보세요. 16시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16시간도 할 수 있고, 사실은 18시간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좀 오바고, 한 16시간까지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렇게는 안 되니까, 10시간, 17일만 달리면 됩니다. 17일도 아니야. 16일 정도야. 요 정도만 달리면, 16일 좀 없겠네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달리면 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직장 기준으로는 모의고사 한 2일에서 3일에 한 번 정도 봅니다. 매일 보는 건 좀 힘들어요. 그 또 일도 있고 하니까 좀 힘드니까, 자, 이제 주말에는 반드시 토요일 한 번, 일요일 한 번, 휴일 안에 꼭 한 번씩 보시고요. 그리고 10시에 꼭 보셔야 됩니다. 10시. 오후에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루에 2회 절대 보지 마세요. 큰 의미가 없어요. 2회를 보는 게 좋지 않습니다. 머리도 안 돌아가고, 사실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이때보다 적게 나와요. 사실은 2회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 꼭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3회까지도 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는 본다고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러니까 2회, 3회 보는 건 시간 낭비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이따 설명을 할게요. 아셨죠? 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1회를 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거의 안 한 분들은 2일, 3일에 한 번씩 보세요. 그 나머지들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공부를 좀 많이 한 분들은 1회를 봅니다. 다 본 것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천천히 다시 또 한번 봐도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회를 보고 나면 이제 어떤 걸 하냐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암기 과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암기 과목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면 공부 순서가 반대인데 명제 추리, 자료 해석, 응용 수리 순서로 하면 됩니다. 뭐 문제 해결이나 자원 관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공부를 처음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1개월도 공부를 안 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체 과목을 다 안 봤는데 어떻게 시험을 보러 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한 달 안에 모든 걸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을 맞추면 다음에 명제 추리, 그 다음에 자료에서 응용 수리를 하면 됩니다. 특히 저희가 이 회원이 늦게 결제를 했는데 수리가 안 되는 분들은 응용 수리를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해도 그렇게 빨리 안 늘립니다. 이게 한 2달은 해야 돼요, 이거를. 근데 지금 한 달 안에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 2개를 하는 걸 추천할게요. 암기 과목이랑.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계산 능력을 키워서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이런 유형이 있구나 정도를 이제 파악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한 걸 아실 거예요. 모의고사 한 번만 보시면. 그래서 거의 풀 시간이 없더라.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시험 범위가 60, 60 뒤에 얘기하겠지만 지역별로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이번에도 뭐 같은 회사라고 하니까 그 예전에도 한번 그렇게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같은 회사면. 그러니까 이제 6060으로 나왔던 데는 6060으로, 7070으로 나왔던 데는 7070으로, 그 다음에 6070으로 나왔던 데는 6070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하루에 1회차 정도 보세요. 그 직장인은 2일에 한 번씩 보세요.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덜 됐다. 그런 분들은 2일에 1회차씩 보세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을 다 안 보고 시험을 보지 마시고 다 하고 이제 보세요. 자, 복기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기하는데 한 3, 4시간은 소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야죠. 내가 어떤 식으로 푸는 게 낫는가? 내가 부족한 건 무엇인가? 대부분 뭐 어휘나 뭐 자원관리나 이런 게 부족할 거예요. 뭐 계산 능력이 부족하다, 수리가 부족하다, 자료 해석이 부족하다, 자원관리는 대부분 다 못 풀거든요. 자원관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복기를 하고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도 꼼꼼하게 풀어보고 내가 놓친 부분은 뭔지, 실수한 건 뭔지 이런 걸 다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 4시간 정도를 분석을 하고 통계 자료를 만드는 게 좋겠죠, 통계 자료, 그렇죠? 그 통계 자료라는 게 뭐냐면 주로 어떤 곳에서 내가 틀렸지, 어떤 단어에서 주로 내가 미싱을 했지, 뭐 놓쳤지, 뭐 이런 거, 당구장 표시를 왜 놓쳤지, 그리고 내가 이해를 못한 부분은 뭐지, 국어적인 요소에서 내가 문제를 해석을 잘 못했나, 해석적 요소가 잘못됐나, 이런 걸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예가 있는데 제가 그 아는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매일 그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너무 이제 멀리 다니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가면 너무 좋잖아요. 자리에 앉아서. 자기는 앉아서 가기가 힘들대요. 거기 사람이 타자마자 많아서 앉아서 가기가 힘들다. 왜 힘드냐? 뭐 그런 얘기 했죠.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 타라. 그럼 그 사람 중에서 통계적으로 빨리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보고서. 그럼 그 사람들을 10명에서 20명을 외워놓으면 매일 앉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특징을 잡아야겠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없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옷에 뭐 가방을 멀리 맨다든가, 이런 정리를 쭉 하는 거야, 엑셀로. 그래서 그 사람의 확률적으로 얘는 어디 정거장에 내리고를 다 표로 정리해 놓으면 딱 가면 이게 대충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전 저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를. 아니, 다 같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모든 사람은 딱 분석을 하겠지. 그래서 거기 자리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딱 쓰면 거의 앉아가잖아요. 저는 그 맨날 앉아갔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활용을 안 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외우는 게 쉽진 않아요. 한 2, 3주는 걸립니다. 매일 패턴을 반복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앉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봐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내용이나 어떤 게 틀렸는지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계산을 뭘 잘못했는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 과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2개 보는 걸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만 보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그 내용들을 찾아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이제 그 암기 과목들은 한 번 보면 잘 안 외워지잖아요. 한번 보셨지 아시겠지만 모주력이라는 거 그냥 보면 사실 이해도 안 가고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스스로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요약 노트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저희도 요약 노트가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썩 나한테 안 와닿아요. 왜 그러냐면 요약 노트는 내가 요약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잘 못 알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으면서 요약 노트를 만드는 걸 추천하기 때문에 저희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수자용보다는 학습자용만 읽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본인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떤 문제를 순서를 풀지를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앞에서부터 쭉 푸는 게 좋은지, 앞에 풀고 조직에 풀고 그다음에 자원관리 모듈 풀고 그다음에 응용수리하고 자료 해석하고 자원관리 풀지, 이렇게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 어떤 게 좋습니까? 모르죠.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를 통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쪽의 문제가 어떤 형태로 풀었을 때 좀 정답률이 좋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학생들 대비해서 좋게 나왔다라는 걸 저희가 알려드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모의고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얘기하고 합시다. 그래서 통계적인 요소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10회에서 20회차를 풀잖아요.
저희가 20회차 정도 보는 걸 좀 추천하긴 하거든요. 매일 하나씩 보면은 보통 지금 많이 본 분들이 계실 때 20회차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 순서도 알려드릴게요. 자, 20회차를 꼭 보는데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으로 정해서 저희가 모의고사를 푸는 순서까지 다 정해놨어요. 뒤에서.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푼 거를 다시 모의고사만 정리를 해요. 반복해서. 그죠? 그것만 해도 여러 번이에요. 왜냐면 60문제를 20회차 풀면 1200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한 40회차 있잖아요. 모의고사가. 그거만 풀어도 2400개야.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풀 생각은 하지 말고 종류별로 모아서 공부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기존 문제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이따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기존 문제를 푸는데 훨씬 시간을 줄여서 풀어보세요. 그럼 효과가 좋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모의고사 순서인데 사전모고 1번, 사전모고 2번 이런 식으로 풀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가볼게요. 자, 미션 달력에 가보면 저희가 6월 29일 날짜로 지금 뭐가 돼 있죠? 사전모고가 돼 있죠. 그쵸? 이렇게 모의고사가 돼 있는데 요 6월 29일 날짜에 모의고사 1회 그리고 요 2회를 풉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요걸 풀면 돼요. 사전 모의고사 1, 2를 풀었죠?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풀고 요거 두 개 풀고 요거 두 개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죠? 요거 두 개 풀고 요거 두 개 풀고 요게 두 개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거 두 개 풀고 앞에 이제 사전 모의고사 또 있을 거예요. 사전 모의고 3, 4회차 풀고 요거 풀고 요거 풀고 요거 풀고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5, 6, 7회차 풀고 요거 풀고 요거 풀고 요거 풀고 이런 식으로 골고루 풀어보셔야 돼요. 이 모의고사가 골고루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쭉 풀기보다는 이렇게 뒤에 써놨으니까 그래서 게시판에다 써놨거든요. 그 순서대로 보는 걸 추천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골고루 풀어봐야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총 한 40회차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푸시면 사실 충분합니다. 아셨죠? 이것도 다 못 풀어요 사실. 이거만 풀어도 대박이죠. 그쵸?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1순환 써놨죠? 2순환 요거 다 게시판에 있어요. 3순환 4순환까지 이렇게. 근데 미리 했던 분들은 그러니까 뭐 내가 사전 모의고사를 10회까지 다 풀었다 아니면 뭐 7회까지 풀었다 그냥 쭉 푸세요. 어차피 뭐 다 풀면 되니까. 아셨죠? 쭉 풀이한 순서랑 그 내용은 저희가 또 올려드린 그 영상에 있었으니까 그 모의고사 푸는 순서를 또 참고하시고 일단은 이렇게 푼다. 그래서 설명해 놓은 거 이걸 보시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또 이건데 일단 이번에도 시험이 이렇게 세 개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이거는 뒤에가 시간, 앞에가 문제수죠. 문항수. 이게 서울, 전북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60, 70이. 그리고 이거 70, 70이 나오는데 작년 상반기에 경기권이 여기 나오면서 70, 70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70, 70 유형은 10개 이내에 틀렸었어야 돼요. 이게 난이도가 좀 낮았거든요. 합격률을 보니까. 얘는 이제 40개 때도 붙었더라고요. 40개나 뭐 이렇게 붙었고 얘는 심지어 뭐 36개 이렇게도 붙은 적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문제가 어렵고 얘네가 쉬웠는데 보통 70, 70이 쉽습니다. 이거 너무 난이도가 낮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얘네들은 그냥 뭐 평소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60 이게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참고로. 하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자신의 지역에 맞게끔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를 좀 더 많이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도 다 풀어봐야 돼요. 왜냐면 이 놈의 그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심지어 뭐 이번에 100문제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6060, 6070, 7070을 꼭 다 풀어봐야 됩니다. 모두 풀어본다. 시간이 없으면 자기 지역에 맞는 것만 먼저 풀어본다. 그러니까 저희가 클릭을 하면 거기 시간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클릭을 해보면 모의고사 딱 누르면 나오잖아요. 60분에 60문제 푸는 거 나와있죠? 이거 얼마야? 60에 60, 60에 60, 70에 60 다 써있죠? 70에 70 다 써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푸셔야 됩니다. 이거 시간 잘 되고 푸셔야 돼요. 보자마자 아셨죠? 그래서 요걸 이제 보면 되겠다 라고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60 유형은 서울 지역에 나오는 건데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자원관리, 자료 해석을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얘네는 수리 비중이 좀 낮아요. 응용 수리 비중이 낮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추리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어휘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60, 70은 어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추가 문제 어휘 천재 있죠? 거의 첫 문제예요. 참고하시면 좋아요. 어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한자어, 사자성어 이거 꼭 하셔야 되고 맞춤법 꼭 해야 됩니다. 자, 7070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저번보다. 그런데 여기도 어휘가 되게 중요하죠. 또 상식 같은 건데 뭐 일반 상식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서 그냥 이건 이제 농업 상식으로 대체했어요. 저희가 농업 상식 쪽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그리고 산인공 모듈 문제를 좀 더 추가했거든요. 그 자원관리 모듈, 조직이해 모듈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포함시켜 놨습니다. 어떤 거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거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여러분들의 17주차 있을 거예요. 17주차. 17주차로 가면 여기 한자 어휘 천재가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1000개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900 몇 개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많이 해보세요. 특히 도금 같은 거 모르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해보고, 그 다음에 도금 찾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의어하고 반의어 있죠? 그러니까 한자어가 나와 있는 게 있고, 한자어에 도금이 없는 게 있어요. 그걸 따로 만들었거든요? 순우리말 찾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사자성어 이거 연습 많이 하죠? 맞춤법 문제, 농업 관련 문제, 이렇게 해서 약 1000문제 정도 됩니다. 1000문제. 이게 조금 더 돼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계산해보시면 900 한 40 몇 개가 되더라고요. 천재로 그냥 해놨어요. 50개 더 추가할게요. 자, 아무튼간 요걸 다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그래서 이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해보자 라는 겁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25주 여기 17주차에 여기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20주차에 요 세 가지인데 정보 능력을 안 보니까 자원관리, 조직이해 요거를 한 번 더 보세요. 추가적으로 올린 자료니까 아시죠? 자, 그래서 6070은 어휘 부분 진짜 철저하게 하시고, 이 부분들은 6060은 여기 서울이나 전북 지역은 이게 중요한데 똑같이 나온다고 보장 없다고 했으니까 다 보세요. 아셨죠? 공부를 좀 어느 정도 많이 하셨던 분들은 다 보기를 바랍니다. 자, 진도를 다 나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공부할 것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어떤 걸 풀면 되느냐 이런 건데, 자, 보세요. 초등수학에서 우리가 6개 암산 연습하는 거 있었죠? 그거를 시간 내에 나오도록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암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계산을 늦게 하면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계산 철저하게. 비타민 시간대로 들어오게 하기. 우리 그 엑설런트 나오는 거 있죠? 엑설런트 정도 나오는 걸로 연습하는 거 아시고. 자, 다른 거보다 그 응용수리 같은 거 보시면 엄청 어렵게 안 나와요. 그쵸? 그러면 기초문제 1번을 풀어보는데 10문제 8분 안에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최대한.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응용되는 문제는 그냥 포기하면 돼요. 안 풀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 응용수리만 모아서 또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은 7주차에 있는 쉬운 자료 해석이 있어요. 이거 풀어본 분도 있고 안 풀어본 분도 있겠지만 요거를 한번 더 추가적으로 풀어보세요. 어디냐면 자, 여기 가보면 7주차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쉬운 자료 해석 있죠? 요걸 한번 풀어보세요. 요 세 개를. 자, 그 다음에 추리는 요걸 꼭 하셔야 됩니다. 추리는 10주차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봐야 되죠. 이거 30초 안에 푸는 거. 이거 무조건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요거는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하시고, 안 되면은 요건 제껴도 됩니다. 여기 이제, 추리의 어떤 기초거든요. 상황 추리랑. 요것도 한번 보시고. 자, 민경치 아시죠? 요거 상황 판단. 요거는 서울 지역이라든가 이게 60, 60은 꼭 다 풀어봐야 돼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다 풀어보면 되고, 18주차의 자원관리 모듈, 그리고 기본 문제, 심화편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자원관리는 중요한 게 뭐죠? 제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풀고 어떤 걸 풀지 않고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는 시간이 되게 짧아야 돼요. 그걸 익히려면 문제를 좀 풀어봐야 하니까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죠? 산인공 모듈, 그리고 천재, 어휘 등 천재 풀기, 그리고 농협 상식, 농협 지식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끝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합격을 하면은 뭘 한다?
캡처해서 보내준다. 그리고 미친듯이 공부한다. 모의고사는 공부가 덜 된 분들은 2, 3일에 한 번,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1회차 순서 여기 해놨죠. 자, 그 다음에 공부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는 복귀 철저히 하시고, 진도 다 나간 분들은 시간을 줄여보세요. 뭐 민경채가 됐던 뭐든 간에 뭐 한 45분에 다 푸는 거 있잖아요. 한 회차를. 그렇게 쭉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히 어휘 쪽이 약한 분들은 어휘 공부를 좀 많이 해보세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준비하면 될 것 같고, 17일까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